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대검에 수사를 의뢰를 했네요. 네. 왜 수사를 의뢰했죠? 그동안 권익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아주 집중 감사를 벌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전현희가 거기에 반발을 하고 막 그랬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권익이라는 그 위원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 기관 내에 서로 이해 충돌이 있거나 했을 때 그 기관에 하는 행동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옳은 거냐, 개인의 인권을 혹시 침해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다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2020년 9월이었어요. 추미애 장관 시절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아들이 군 특혜 의혹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황제휴가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장관이 있고 장관 아들이 수사를 받으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수사 지휘권이든 뭐든 전부 다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해 충돌이니까. 왜냐하면 장관은 법률적으로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 아들과 관련된 수사에서 예를 들어 정보를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도 이해 충돌이다라고 해서 그 여부를 따져달라 하고 권익위에 진정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것과 관련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아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서 부적절한 개입이 아니다라고 아까 저기가 아니다. 뭐죠? 이해 충돌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아니요 감사원은 수사를 뭐냐면 이건 권익위원장이 개입을 한 것이다. 개입을 해서 특정 정파 전 의원이잖아요. 네. 그 민주당의 특정 정파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 같은 것들이 개입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국장이야 실무진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직무를 넘어서는 그런 이 개입을 한 게 아니냐. 이 의혹을 다 떠달라 하고 지금 수사 의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 해석 같은 것은 국과장 정결이라는 것이죠. 네네. 주로 예. 권익위에 실무자들 정결. 실무자들 정결이라는데 지금 그 당시 추미애 아들의 황제휴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부지검에서 무혐의로 그냥 이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그 당시도 뭐 큰 논란을 빚었었죠. 네네. 완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장관이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딸랑이 친문 검사들이 그것을 제대로 수사해갖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예. 누가 보더라도 이해 충돌의 여지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권익위나 이 전현희 측에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장 그런 사람들의 유권 해석만 가지고 하느냐. 위원장이 당연히 그 어떻게 됐느냐 보고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지 자기들 멋대로 한다는 게 조직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권익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이런 해석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로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일반적인 유권 해석은 모르지만 아주 정치적이라든가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유권 해석이 있다고 한다면은 권익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보고도 받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기 선배님. 우리가 보도가 나오잖아요. 보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결정을 낸 다음에 그걸 기사로 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이해 충돌 여부를 국민권익위 국과장들이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렇게 기사 안 쓰잖아요. 그렇죠. 국민권익위가 내렸다고 하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가로 닫고 합니다. 보통 기사에서 권익위 그러면서. 그래 권익위 국과장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건 그 모든 결론에 대한 유권 해석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현희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국과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요. 감사원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국과장이 결정하는 유권 해석을 위원장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해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국과장들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전현희가 민주당 출신 전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추미애를 위해서
일부러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강요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은 확실하게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과정 자체를 소상히 우리가 파악을 했고 이것을 검찰에 넘기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므로 지켜봐야 되고요. 여기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직전입니다. 2019년 그러니까 전현희 이전에 박은정 그 위원장이 있었어요. 예. 그 박은정 위원장이 뭘 했냐면 2019년도에 조국 법무장관 관련해서 유권 해석이 있었어요. 예, 예. 즉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이 정경심이 그때 수사를 받고 있을 때 똑같이 유권 해석을 내려라라고 지금 권익위에 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바로 똑같아요. 1년 만에 그걸 뒤집었다고 한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에서는 당연히 이 권익위의 관례상 예. 지난번에도 사례가 있으므로 이건 이해충돌이다라고 실무진들은 결론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보고를 했어. 결론을 내렸다. 그걸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지금 또 하나는 근태 문제 아닙니까? 네. 뭐 오후에 출근하고 뭐 의뢰 그랬다는 거죠. 네. 그쪽에서는 지금 장관의 근태를 이렇게 챙기는 정부 부처가 있느냐. 네. 장관이라는 게 흔히 서울에서 오전에는 있다가 오후에 세종시로 세종시가 내려가고 예, 세종시 뭐 내려가요. 바로 갈 때도 있지만 예, 예. 서울에서 뭐 국무회의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근태 문제를 따지는 것은 지나치다. 네. 그래서 지금 표적 감사다, 불법 감사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전현희는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아직은 이게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왜 서해 피격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7월에 그때 이제 그것도 그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실을 몰라서 유권 해석을 못 내리겠다 이렇게 결론 그렇게 했죠. 내린 거 이것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유권 해석을 안 내리죠. 네네. 그래서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묵과할 수 없는 내부 제보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불법 표적 감사가 아니고 제보 감사다 이런 네. 입장이고 그 수행부에서라는 A 씨가 전 위원장이 출장 명목으로 그 교통편을 예매 결제해 놓고 그걸 취소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익위에서 비용을 또 그 출장 간 것처럼 그 예매한 그걸 제시하면서 수백만 원을 횡령했다. 이런 안도 있어요. 네, 사안도. 네. 그러나 전현희 위원장이 상식적으로 보면은 장관급의 이 위원장 아닙니까? 네. 정무직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전에 국무회의 배석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오지도 말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하는데 끝까지 지금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사단이 난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상혁 뭐 방통위원장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만은 여기는 독임제 기관이 아니고 합의제 기관 아닙니까? 네네. 위원회라는 것은 네네. 독임제라는 것이 이제 장관 네네. 그냥 단독 부서 예, 장관을 독임제라고 하고 위원회는 합의제란 네네. 말이에요. 위원들이 권익위 무슨 공정위원회라든가 방통위원회 이런 네네. 것을 이제 합의제 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다 장관급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같은 정권에서 또 정권이 재창출됐다면은 뭐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고 또 현 정권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고 전혀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지향하는 방향이 다른데도 그 자리에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 자체는 정말 공직자로는 있을 수 없는 행태 아닙니까? 지방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그 지방자치단체장 바뀌면은 그 정무직들은 싹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왜 중앙정부는 안 하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이라는 사람이 최소한 뭐 학계에 있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뭐 전혀 정치와 무관한 예. 어떤 법 쪽에 있던 사람이건 이렇다면 사실 또 다릅니다. 하지만
강남에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한 사람이 있잖아요. 민주당 출신에. 그리고 지금 행태를 보면 특정 정파, 민주당과 관련된 것만은 꼭 민주당이 유리하게 유권 해석을 안 내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자기가 얘기하거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권익이야말로 뭐 끝까지 임기를 채워야 되는 뭐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위원회이기 때문에 뭐 남아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뭐 방통위도 여러 가지 뭐 비리들이 좀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들리는 이야기는 방통위원장은 연내 정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표했다 그런 말들도 정치권에서 나둡니다만은 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번에 또 국회 무슨 답변하면서 질척거리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데 질척거리다가 성적인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국립국어원장한테도 물어봤잖아요. 그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느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의 그 옛날 의원 시절의 어떤 행태도 보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억지로 생떼를 부리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많았고. 여차하면 눈물. 예, 눈물 흘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 의정 활동에 있어서 이 사람 왜 이래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자리 지키기도 너무나 지나치게 지금 이 생떼를 부리고 있어서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전현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나를 표적 삼아서 찍어내기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의 눈높이라든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네. 더군다나 정무직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정권을 교체가 됐고 그 교체한 대통령이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맞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 어거지를 쓰면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취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